은퇴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은 은퇴 후에 얼마를 쓰고 사나요? 많은 분들이 상상합니다. 집 걱정 없고, 병원비 걱정 없고, 돈 걱정과는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를 공개하는 순간, 상담실 분위기는 조용해집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 정도면 우리보다 훨씬 더 쓰는데요. 오늘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은퇴자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가들이 은퇴 후 어떤 생활비 구조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드는지 전문가가 방송에서 설명하듯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위 1% 부자는 소득 기준이 아닙니다. 자산 기준입니다. 순자산 약 30억 원 이상.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친 기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퇴직 시점 자산 약 45억 원. 서울 핵심지 아파트 한 채. 금융자산 약 18억 원. 자녀 둘 모두 독립. 이분의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였을까요? 약 720만 원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상위 1%면 1,000만 원은 쓸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720만 원은 사치가 아닙니다. 외제차 할부도 없습니다. 명품 쇼핑도 거의 없습니다. 해외여행은 연 2회 정도입니다. 생활비 구조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관리비와 세금, 의료비, 부부 두 사람의 취미와 운동 비용, 경조사비, 자녀 관련 지원금,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와 건강관리 비용입니다. 월 평균 120만 원 이상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으로 시간을 샀는데 은퇴하고 나니 돈으로 건강을 사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영업으로 성공한 60대 초반 부부입니다. 순자산 약 38억 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구조입니다. 이 부부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6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히려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정비 때문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상위 1% 부자의 은퇴 후 생활비는 소비 욕구 때문이 아니라 유지 비용 때문에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집이 크면 관리비가 커집니다. 자산이 많으면 세금이 따라옵니다. 관계가 넓을수록 경조사비가 늘어납니다. 이 지점에서 심리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돈은 충분한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출 속도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매달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눈으로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한 상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나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은퇴 후 상위 1% 부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상실과 심리적 공허함입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금융자산 25억 원, 연금 수령액 월 350만 원. 이분의 생활비는 월 600만 원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250만 원을 자산에서 인출합니다. 이 구조가 몇 년 지속되자 이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상위 1%면 숫자 걱정은 안 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에 반응합니다. 늘어나는 돈에는 둔감해지고 줄어드는 돈에는 과도하게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상위 1% 은퇴자일수록 심리적 불안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적 문제도 함께 옵니다. 직함이 사라지면 연락이 줄어듭니다. 모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선택받던 사람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큰 충격을 줍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내 위치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1% 은퇴자 중 상당수는 완전한 무직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강연, 자문, 파트타임 일, 수입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루틴입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부자의 은퇴 후 월 생활비는 대략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입니다. 이 숫자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정도 자산이 있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계산하며 살아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은퇴는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산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출 구조, 생활비의 성격, 그리고 은퇴 후 나의 역할입니다. 돈은 많아도 하루가 비어 있으면 마음은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모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쓰고 어떤 삶의 구조로 버틸 것인가입니다. 상위 1%의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숫자 안에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은퇴의 현실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1%의 은퇴 생활비 숫자가 공개된 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정도 자산이 있는데도 왜 불안할까? 왜 여전히 계산기를 놓지 못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은퇴 이후의 삶을 돈이라는 프레임 하나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은퇴는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상위 자산가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돈이 많아도 생활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산이 커질수록 삶은 더 복잡해집니다. 자산이 많다는 것은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집을 줄이기 어렵고,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고,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고정비가 유지됩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보험료는 정리하기 애매해지고, 자녀와 손주 관련 지출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모든 지출이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지비입니다. 줄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써도 크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심리적 균열이 시작됩니다. 돈을 쓰고 있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크든 작든 노동의 결과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돈은 다릅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숫자만 남습니다. 이 변화는 상상보다 큽니다. 특히 평생 성과와 결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기여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위 자산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걱정보다 내가 쓸모없어졌다는 감정이 더 힘들었다고 말입니다. 사회적 위치의 변화도 함께 옵니다.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의 밀도도 달라집니다. 연락은 줄어들고 모임의 중심에서도 서서히 밀려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직함이 나를 구속했던 동시에 나를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위 1% 은퇴자라고 해서 이 문제를 피해 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자산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주변에서는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고립이 됩니다. 힘들다고 말하기 어려워지고 불안하다고 털어놓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은퇴 후 다시 일을 찾는 상위 자산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루를 쓸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연결될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연을 하거나 후배를 멘토링하거나 주 몇 회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아도 삶의 안정감은 오히려 그때부터 회복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구조가 더 중요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은퇴 준비는 목표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비의 크기보다 생활의 형태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를 쓰느냐보다 왜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구조인지, 흐름이 유지되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에도 나에게 남아있는 역할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위 1%의 숫자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정도 자산이 있어도 삶은 자동으로 안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축적의 끝이 아니라 구조 설계의 시작입니다. 돈만 준비된 은퇴는 반쪽짜리 은퇴에 불과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루를 채우는 이유입니다. 돈이 있어도 하루가 비어 있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자산이 많지 않아도 역할과 리듬이 있으면 삶은 유지됩니다. 이 이야기가 상위 1%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이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얼마를 모을지보다 어떤 삶으로 살아갈지를 먼저 정하는 일입니다. 숫자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진짜 준비는 은퇴 후에도 나답게 살아갈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